반갑습니다. 최불암입니다. 오늘따라 노을이 참 곱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 그 붉은 빛이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 저 노을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정오의 태양을 지나 이제는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남은 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며 물러가야 할 시간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더군요. 특히 자식을 다 키워놓고 사위나 며느리라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우리네 부모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50세, 60세 이제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나이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자식의 삶 앞에서 자꾸만 손을 뻗게 되는 걸까요?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너희보다 세상을 더 살았으니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이 진심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은 아이들의 삶을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부만의 자식이지 혼인해서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엄연한 남의 집 가장이고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특히 며느리와 사위는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자식을 위해 제 인생을 걸고 온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그 집안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평화만 깨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노년이 외로움과 원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아들 내외가 결혼하자마자 매일같이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집에 찾아갔답니다. 반찬 해왔다. 집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본인은 그게 사랑이고 관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3년 뒤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제게 눈물을 흘리며 묻더군요. 형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다 지들 잘 살라고 한 건데. 그때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자네의 진심이 너무 무거워서 아이들이 숨을 못 쉬는 걸세.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사랑인 법이야. 50세가 넘었다면 이제 우린 권위를 내려놓고 품위를 챙겨야 합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어머니, 장인이 아니라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며 필요할 때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그런 어른 말입니다. 그래야 며느리도 사위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곁을 지키고 싶어하는 겁니다. 간섭은 결핍에서 옵니다. 내 삶이 공허하니까 자식의 삶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십시오. 자식의, 며느리의, 사위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있던 그 에너지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쓰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는 당신이 만약 50세를 넘겼다면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여러분은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까? 억지로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먼저 길을 걸어온 한 노인의 진솔한 고백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 간섭에 관한 것입니다. 허허,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돈만큼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도 없더군요. 특히 50세가 넘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며느리나 사위의 소비 습관과 재산 관리에 훈수를 두는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 구두가 현관에 가득하다거나 사위가 무리해서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렇게 흥청망청 써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키우려고 그러냐며 혀를 찹니다. 그리고는 참다 못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얘야, 아껴 써야 잘 산다. 지금 그게 꼭 필요한 거냐?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라 생각하시겠지만은 듣는 사위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감시이자 불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 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소비는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고된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보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준 돈도 아닌데 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샀다고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치 부린다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건 정말 못난 짓입니다. 그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또한 사위의 사업이나 투자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하는 장인어른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위가 실패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은 압니다만 사위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자꾸 흔들면 집이 무너집니다. 설령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영적인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으면 그 도끼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식 내외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면 차라리 모른 척 조용히 용돈을 쥐어주거나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며 고생 많다고 다독여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돈은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면 또 들어오는 법이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경제적 독립심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50세 이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지갑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 자금을 든든히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당당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 내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도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허허, 제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렸나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으로 얽힌 간섭은 결국 치사함이라는 감정을 남기고 그 감정은 절대 쉽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며느리도 사위도 본인들 앞가림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성인입니다. 그들을 믿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예민하면서도 많은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보지요. 세상에 손주만큼 예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예쁜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겨 손주를 보니 그 재롱에 온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욕심이 생깁니다. 내 자식도 잘 키워냈으니 내 경험이 맞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실수가 시작됩니다. 바로 며느리나 사위의 교육 방침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때와는 아주 다릅니다. 정보도 많고 본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애기 죽이지 마라, 우리 때는 다 이렇게 키웠다, 왜 애를 엄하게 잡느냐 하며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혼란에 빠지고 며느리와 사위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며느리나 사위가 아이를 훈육할 때 그 앞을 막아서는 일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 따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허, 우리 강아지 왜 울려? 이리 온 할아버지가 사탕 줄게 하고 데려가 버리면 그 집안의 교육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 며느리나 사이의 부모됨을 방해하는 월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부모는 비 오는 날의 우산 같은 존재여야지 배의 키를 잡는 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뜻한 품이 되어주면 족합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려 애쓰는데 할머니가 몰래 과자를 쥐어주는 것, 사위가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는데 할아버지가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두둔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며느리와 사위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칩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손님일 뿐이구나.
내 말은 통하지 않는구나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그 시대의 에너지를 타고납니다. 우리 세대의 방식은 우리 시대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일 수 있습니다. 낡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만약 며느리나 사위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 아니라면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좀 늦게 걷고 좀 늦게 말을 배우고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불화 속에서 아이가 눈치를 보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아이의 부모를 먼저 존중하십시오. 며느리와 사위가 부모로서 당당하게 바로 설 때 그 밑에서 자라는 손주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키고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시켜라. 조금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이 놀러 오면은 맛있는 거 해주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며 껄껄 웃어주는 좋은 어른으로 남으면 충분합니다. 교육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아이들에게 온전히 넘겨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이제 가장 깊숙하고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 번째 금기는 바로 자식 내외의 부부싸움과 관계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 왜 풍파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자식 편을 들며 그들의 싸움에 심판관으로 등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다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네 부모들 마음은 본능적으로 아들 쪽으로 기웁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지요. 반대로 딸과 사위가 싸우면 내 귀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며 사위가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이 있지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 가도 밤이 지나면 화해하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 한쪽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순간 그 싸움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집안과 집안의 전쟁이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사위나 며느리에게 자네가 참아야지, 우리 애 성격 알면서 왜 그러나 같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입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천근만근 무게로 다가오고,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의 훈수가 자존심을 짓밟는 칼날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아들 내외가 싸울 때마다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여자가 참아야 집안이 평화롭다며 옛날 방식으로 훈계를 하셨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려던 행동이 아들의 가정을 파탄낼 뻔한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부부는 하나의 독립된 우주입니다. 그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며 단단해져야 할 업이자 과정입니다. 제3자인 부모가 그 에너지를 건드리면 흐름이 뒤엉키게 됩니다. 50세가 넘은 지혜로운 어른이라면 자식 내외가 싸운다는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눈앞에서 큰 소리가 나도 못 본 척 하십시오. 그저 모른 체하며 어이구 나는 요새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이야 하고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최고의 처세입니다. 만약 자식이 찾아와 배우자 흉을 본다면 그저 들어만 주십시오. 그래 속상하겠구나 하고 맞장구만 쳐주되 절대로 배우자 며느리나 사이를 같이 욕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화해하고 나면 당신이 했던 비난의 말들만 공중에 남아 며느리와 사이의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부부의 일은
부부가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결속력을 키워주는 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뒷동산이 되어주는 것이지 싸움터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지요.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그 침묵이 자식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군요. 50세 이후 자식 내외의 경제, 교육,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세 가지 성역을 지켜주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냐며 서운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인내이자 완성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인생을 숲에 비유해 볼까요? 어린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려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고목이 햇빛을 가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린 나무는 큰 나무의 그늘에 가려 자라지 못하고 너무 멀어지면 비바람을 막아줄 버팀목이 없어 위태롭지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 적당한 거리의 고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에 쏟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외면했던 당신의 영혼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못 가본 곳을 여행하고 친구들과 껄껄 웃으며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당신을 찾는 이유가 무언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라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시어머니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여신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그 말 속에는 사실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아끼되 마음은 넉넉하게 행동은 절제하되 존재만으로 든든한 어른이 되라는 뜻이니까요. 혹시라도 며느리나 사위가 당신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면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들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부모 노릇이 서툴러서 그런 것입니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실실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50년 넘게 세상을 버텨온 우리 선배들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잊으십시오. 역설적이지요. 하지만 자식을 잊고 당신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식은 당신의 곁으로 기쁘게 돌아옵니다. 집착은 인연을 끊어지게 하지만 방주는 인연을 영원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